연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정직? 신뢰? 물론이죠.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요소가 더 있어요. 유머 감각. 그렇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서로를 항상 놀리는 커플이 모든 것을 심각하게 여기는 커플보다 더 강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더 알고 싶다고요? 그럼 이야기해봅시다.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관계를 상상해보세요. 말 없어도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신뢰하며 항상 훌륭한 대화를 나누죠. 하지만 여러분의 천국에는 한 가지 작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에 대해 순수한 농담을 할 때마다 상대는 그것을 모욕으로 받아들이고 웃어넘기기를 거부합니다. 짜증나겠죠? 네, 전문가들도 동의합니다. 캔자스 대학의 연구원인 제프리 홀은 30년 동안 39개의 연구를 수행하며 약 15,000명의 사람들을 분석했습니다. 그는 관계를 성공 혹은 실패로 이끄는 요인을 찾기로 결심했고 모든 해답을 얻었습니다. 원활한 관계는 유머 감각을 가진 사람과 연애하는 것만으로는 보장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유머 코드가 조금씩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수월한 애정 관계의 열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과 유머 코드가 같은 사람과 함께 하세요. 그래서 만약 두 사람이 재미있는 고양이 비디오 모음을 보고 같이 웃는다면 좋은 시작입니다. 제프리는 서로 농담을 하고 둘만이 알고 있는 농담으로 여러분만의 유머를 형성하는 것은 두 사람 사이의 안정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어 커플로서도 더 친밀해지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상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농담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만약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비열하거나 공격적인 농담을 계속 던진다면 이건 정말 나쁜 징조예요. 상대가 어떤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는지 간에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관계가 장난기 가득한 놀림에서 농담의 탈을 쓴 무례한 모욕으로 바뀌었다고 느낀다면 그것에 대해 상대와 꼭 이야기해 봐야 합니다. 다행히도 서로를 놀리며 가볍게 웃는 것이 유대감을 더 강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몇 가지 다른 놀라운 요소들도 여러분들을 최고로 행복한 커플로 만들어줄 수 있답니다. 1번. 함께 집안일 하기. 세상의 모든 활동 중에서 집안일을 하는 것이 관계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엄마는 이 사실을 알려주는 걸 깜빡하셨나 봐요. 연애 에세이 작가인 저스틴 라벨은 설거지나 집안 청소 등의 일상적인 일이 파트너들을 한 팀에 되게 하고 따라서 두 사람의 관계와 이해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말합니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지루한 일들이 여기 포함됩니다. 빨래 개기나 카페 청소 같은 거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함께 일하면서 서로를 돕는 겁니다. 2번. 고맙다고 말하기.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면 작은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관계를 새롭게 하거나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이 말부터 시작하세요. 고마워. 게일 솔츠 박사는 아주 사소한 일일지라도 상대에게 감사의 뜻을 표현하는 것은 훌륭한 관계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말합니다. 상대가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자신들의 보살핌이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테니까요. 게다가 이런 습관은 마치 상대가 슈퍼맨이나 원더우먼처럼 매일 여러분을 위해 얼마나 많은 걸 주고 있는지를 생각하고 이해하게 하죠. 관계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3번. 혼자만의 시간 갖기. 우리는 종종 행복한 연애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매일 매 순간을 함께 보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커플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들 중 하나이고 관계를 망칠 수도 있어요. 데이트 전문가인 페이지 버거는 모든 커플에게 각자의 시간은 필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적어도 며칠간의 헤어짐은 두 사람에게 새로운 이야기거리를 제공하고 인내심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결국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것은 항상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깨닫게 해주잖아요? 그러니 시간을 따로 보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저 하루 저녁 정도의 짧은 휴식일지라도 여러분의 로맨스에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을 것입니다. 4번. 서로 비판하기.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무엇을 하든 지지해주는 사람과 함께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비판하는 것은 건강하고 사랑이 넘치는 관계를 향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시다 그레고시안 박사는
여러분이 한 사람으로서 혹은 커플로서 한 단계 성장하게 해주는 건설적인 비판은 상대가 여러분과 있을 때 안정감을 느끼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걸 주저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서로를 놀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습니다. 만약 상대가 항상 여러분의 결점을 지적한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의 짝이 아닙니다. 5번. 침묵 유지. 열린 의사소통은 어떤 관계에서나 가장 가치 있는 것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런 수준의 이해를 얻기 위해서 때때로 해야 할 일은 그저 말을 멈추는 거예요. 인생 코치인 사라 올리버리는 꼭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만큼 편안함을 느낀다는 건 인정과 안락함의 궁극적 증거라고 말합니다. 만약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곁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편안함을 느낀다면 그 사람을 놓치지 마세요. 반면에 아직 이 부분에서 그렇게까지 굳건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침묵을 지키는 연습을 하세요. 머지않아 침묵에 대한 어색함이 점점 줄어드는 걸 느끼실 거예요. 6번. 전화기 치우기. 때때로 인스타그램, 트위터, 페이스북을 확인하려는 유혹을 견딜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면 소셜미디어에서 모자를 쓴 귀여운 개들을 바라보며 몇 시간을 보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런데 정말로 여러분의 연애가 순항하기를 원한다면 가끔 전화기를 꺼두는 것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관계 전문가인 샤미라 하워드는 커플들에게 전화기를 끄라고 강력히 권고합니다. 만약 함께 사는 커플이라면 심지어 전화 금지 시간을 정할 수도 있고 전화기를 동시에 끌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가 시간은 여러분의 유대감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만들어줄 좋은 대화를 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7번. 비디오 게임 하기. 비디오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이든 가상현실을 좋아하는 사람이든 여러분의 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작은 팁이 있습니다. 함께 비디오 게임을 하세요.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행한 연구에서 비디오 게임을 같이 하는 부부가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결혼 만족도가 더 높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같이 좀비를 죽이거나 거대한 용을 죽이거나 심지어에서 완벽한 벽지를 고르는데 몇 시간을 소비하는 것은 커플에게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답니다. 8번. 춤추기. 솔직해져 봅시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리 모두는 춤추는 것을 좋아해요. 박자를 완전히 틀리고 댄스 플로어에서 어색하고 창피해 보여도 기분은 꽤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 사랑하는 사람과 이 경험을 나누는 것은 어떨까요? 바튼 골드스미스 박사는 함께 춤을 추는 건 춤을 잘 추든 못 추든 이미 좋은 관계라도 더 좋게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거실에서 여러분만의 댄스 플로어를 만들어서 개인적으로 로맨틱한 시간을 보내거나 새로운 동작을 배우기 위해 함께 댄스 레슨을 받아도 좋겠죠. 그저 기회를 놓치지 말고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내세요. 9번.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은 항상 흥미롭고 재미있지만 진정으로 사랑하는 누군가와 함께 한다면 유대감은 10배 더 강해집니다. 연애 코치인 알렉시스 니콜 화이트는 적극성을 가지고 새로운 기억과 경험을 함께 한다면 권태롭지 않고 항상 활기찬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연구 결과로도 확인됐어요. 스토니 브룩 대학의 연구는 새롭고 재미있는 활동을 공유하는 커플이 연애에도 더 만족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 항상 흥미진진한 것을 시도하고 싶었지만 실천하기가 어려웠다면 여러분의 엉뚱한 계획을 파트너에게 제안하고 함께 도전해보세요.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래 댓글에서 알려주세요.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들과 공유하고 구독을 클릭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